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고 세월을 오래 지나오다 보니 결국 한 가지 사실이 또렷해집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실수는 나쁜 말을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말해버릴 때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젊을 때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누가 물으면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숨기지 않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솔직한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질문을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대답합니다. 그 마음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을 믿고 정을 나누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월을 살아보니 세상은 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질문은 정말로 나를 걱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단지 궁금해서 묻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질문은 사람을 가늠하기 위해 던져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합니다.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형편을 짐작하고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꺼낸 한마디가 오래 남아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솔직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 값을 깎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는 숨길 것이 없어. 나는 솔직한 편이야. 그렇게 말하며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직함이 결국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때로는 관계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인간관계는 언제나 좋은 마음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웃으며 이야기하던 사람이 내일도 같은 마음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나를 이해해 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계절처럼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어제의 비밀이 오늘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느 모임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옵니다. 하루가 지나고 밤이 깊어지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아까 그 말을 왜 했을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괜찮을 거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말이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모양이 바뀝니다. 사람은 들은 말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에게는 그 사실이 다른 모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월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한 가지 태도를 배웁니다. 그것은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야 할 때 입을 닫을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더 쉽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할수록 가벼워 보입니다. 처음에는 친근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쉽게 평가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그 사람에게는 쉽게 넘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손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존중은 말이 많은 사람에게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필요한 만큼만 나오는 사람에게서 생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별한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을 조금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사람 사이에서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질문은 조용히 웃으며 넘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인생에는 굳이 열어놓지 않아도 되는 문이 있다는 것을,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은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더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며 얻는 작은 지혜입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고 세월을 오래 지나오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임에서든 동네에서든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꺼냅니다. 요즘 형편은 어떠세요?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생활은 괜찮으세요? 겉으로 들으면 그저 안부처럼 들립니다. 서로의 삶을 걱정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대답을 합니다.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을 조금 더 지나오면 깨닫게 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는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은 갑자기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의 숫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묻습니다. 연금이 얼마나 나오세요? 그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액수를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숫자가 남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삶의 태도보다 먼저 그 숫자가 기억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계산을 합니다. 저 사람은 여유가 있겠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기억되는 순간 관계의 온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약 형편이 넉넉해 보이는 숫자가 나오면 어떤 사람은 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형편이 되니까 조금 더 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숫자가 나오면 또 다른 시선이 생깁니다. 안쓰럽게 바라보거나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알려지면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고, 돈이 적다고 알려지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둘 다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숫자로 설명될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숨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돈은 삶의 한 부분일 뿐인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 이야기는 한 번 나오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숫자가 나오면 사람들은 더 궁금해합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지, 집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식들은 얼마나 돕는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숫자를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형편을 물으면 그저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없습니다. 이 말에는 구체적인 액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도 아닙니다. 삶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가 다시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오시죠 하고 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말을 차분하게 반복하면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두세 번 같은 대답을 들으면 더 묻지 않습니다. 그때 상대는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더 말하지 않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선이 생깁니다. 그 선이 있는 사람은 쉽게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이 많아서 질문을 거절하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내가 차갑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진짜 예의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편안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불편해하는 순간 더 묻지 않습니다. 그 선을 알아보고 멈춥니다. 그런데 계속 파고든다면 그것은 관심이 아니라 신범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웃으며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설명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 이야기는 그 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은 마음속에 조용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단정했던 사람, 굳이 자신의 형편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래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이 가르쳐주는 작은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 이야기와 집안 이야기입니다. 모임에 나가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오갑니다. 요즘 아들은 뭐 해요? 딸은 잘 지내요? 손주는 자주 와요? 며느리랑은 사이가 괜찮으세요? 겉으로 들으면 따뜻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서로의 삶을 걱정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고 자식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세월을 조금 더 지나오면 알게 됩니다. 집안 이야기는 생각보다 빨리 밖으로 퍼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 더 이상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때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소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식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자랑입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묻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잘 지내요. 그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큰아들은 이번에 승진했어요. 딸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사위도 사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웃으며 축하를 해줍니다. 그 순간에는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겉으로는 축하를 해도 속에서는 비교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집은 잘 풀리는 것 같네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러운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관계가 조금씩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 자랑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부러움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편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축하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결국
자식 자랑이 관계를 가깝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자식 이야기를 할 때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전화도 잘 안 해요. 딸은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며느리랑은 마음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공감해 줍니다. 얼마나 속상하세요 하고 위로도 해 줍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면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위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쌓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집안은 늘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위로를 받으려 했지만 어느 순간 불평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런 말들이 언젠가 자식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누군가의 입을 거쳐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면 결국 가족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식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모가 밖에서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가족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지켜주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한숨이 되어도 안 되고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도 안 됩니다. 자식은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자식 이야기를 물을 때 가장 편안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혹시 누군가 더 묻는다면 그때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요즘 자식들은 다 바쁘지요 하고 웃으며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상대가 열어주는 만큼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이 짧은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왠지 모르게 단정한 느낌이 있습니다. 괜히 함부로 묻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예의를 지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입니다. 가족 이야기를 밖에서 길게 꺼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자식도 자기 삶을 살아가고 부모도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이 결국 가장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가족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으면 웃으며 말합니다. 다들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자랑도 없고 불평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마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말이 결국 사람 사이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가끔 묻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면 아주 따뜻하게 들리는 질문입니다.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이런 말들은 마치 우리 마음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마음이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약해질 때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살아오다 보면 누구나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순간이 더 자주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예전처럼 주변이 늘 시끌벅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정한 목소리로 마음을 물어보면 그만 마음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마음이 좀 허전합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후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깊은 이야기까지 꺼내기도 합니다. 나는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가끔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는 안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조금 더 지나오면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깊은 속마음을 쉽게 꺼내는 것은 생각보다 조심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늘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까웠던 사람이 내일은 조금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오해 하나로도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약한 모습을 들으면 처음에는 공감합니다. 힘드셨겠네요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이야기가 다른 모습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늘 힘들어 한다고 말이야. 우리가 힘들어서 했던 말이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깊은 사정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짧은 한 문장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나 쉽게 열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을 나눌 곳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범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요즘 마음이 어떠냐고 물을 때 우리는 꼭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덕분에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좋습니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삶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그 말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며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존중을 느낍니다. 혹시 상대가 더 깊이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무슨 일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다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웃으며 말하면 됩니다.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은 모든 감정을 다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조용히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종종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까움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서 서로를 지켜보며 쌓이는 신뢰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은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마음의 깊은 곳은 쉽게 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 곳에나 두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누구에게나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산책을 하며 바람을 느끼는 것도 좋고 책 한 권을 펼치며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생은 긴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날도 있고 다시 고요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조금씩 배웁니다.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이가 들며 얻는 또 하나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 말입니다. 세월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질문을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실수나 부끄러운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볍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을 때 후회되는 일 없으세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한 번쯤은 크게 실패한 적도 있지요. 이런 질문은 마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웃으며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나도 젊을 때는 철이 없었지요 하고 말하며 옛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담긴 교훈보다 사건 자체를 더 오래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했던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며 이런 뜻을 전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그 경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기억에는 그 배움보다 실패라는 장면이 더 강하게 남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쉽게 붙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꺼낸 과거의 실수가 시간이 지나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처럼 남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굳이 다시 꺼내어 현재의 자리로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장면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과거를 묻는다면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그때 덕분에 지금은 더 조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더 깊은 이야기를 열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더 묻지 않습니다. 혹시 상대가 더 궁금해하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묻는다면 그때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웃으며 말하면 됩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지요.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는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세월을 지나며 알게 되는 것은 과거를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지금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지금의 말과 지금의 행동이 그 사람의 삶을 보여줍니다. 굳이 과거의 이야기를 길게 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질문을 돌아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 집안 이야기, 마음속 이야기,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들은 겉으로 보면 평범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사람의 삶을 쉽게 드러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는 스스로의 경계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경계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입을 닫고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말은 나눌수록 따뜻해집니다. 그것은
고마움의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보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얼굴이 참 밝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이런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음도 밝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 좋은 이야기는 삶의 작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산책을 하며 바람을 느끼는 시간이 좋습니다. 요즘 책을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교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어떤 이야기를 조용히 두는지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월을 지나며 우리는 조금씩 배웁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인생의 끝으로 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따뜻한 말은 남기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노년의 품격일지도 모릅니다.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조용하지만 깊은 평온을 품게 됩니다.